도덕경이 5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사아 개언유지하니 행어 대도하며 유시사회니라. 유시시회니라. 대도심이 이민호경 아니라 조심제하니 전신무하고 창허심하며 공문체하고 대리검하며 염음식하며 재화유현이라. 시위도가 하니 이도야제니라.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아 개연유지 행어대도, 나로 하여금 잠시라도 내 아는 바를 드러내서 대도를 행하게 한다면 유시시외 오직 다음과 같은 것들에 흔들릴까 두렵다. 대도의 그 행위에서 벗어난 것들을 이제 예를 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와 어긋나기 때문에 좀 흔들릴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대도심이 이민호경이라. 대도는 매우 평탄한데 사람들은 질러가기를 좋아한다, 추월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심제 전신무 창어심하니, 이 말은 나라의 그 다스리는 그 조정의 그 관료들이 그 가혹한 다스림에, 말하자면 세금을 많이 받고 부역을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혹한 다스림에 대해서 전신무 논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창심허 거둘 것이 없으니 고가는 텅텅 비게 되며 공문체 대리검 염음식 재화유연이라. 조정의 무리들은, 관료들은 옷을 화려하게 입고, 원문에는 없으나 백성들의 굶주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리검 칼을 차고 위협하며, 또 원문에는 없으나 내가 넣었습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고 음식이 넘쳐서 짜증나도록, 실증나도록 아주 그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재화유여,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겠느냐. 시위도가 이렇게 도둑질하여 사치를 즐기니 비도야제, 즉 이것은 도가 아니다. 그래서 도를 행하게 한다면 내가 이 다음의 것들에 흔들릴까 두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즉 사람들은 그 추월하고 남들 앞에 질러가고 뭔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약자들을 타고 넘어서 앞서가서 그 조정의 관료들이 되어서, 그 말하자면 그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차별 존재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혹한 세금이나 가혹한 부역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것을 떠나게 되죠. 우리 이제 과거의 역사만 보다도 이 화전밭을 일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화전밭이란 뭐예요? 기존에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335 짝을 지어서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그 관리들의 그 횡포, 탄압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화전밭 일구고 살면서 또 그 화전밭도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기성화된 마을이 되겠죠. 또 그러면 또 이 거기에서 탄압을 받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은 삶을 찾아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산속을 이렇게 다녀보면, 산에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 과거의 화전민들의 그 살았던 그 지형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그 산 속에서도 다랭이 눈도 만들고 또 밭도 만들고 또 담도 쌓고, 또 축대 쌓아서 논을 또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고 한 그런 것들이 깊은 산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무심코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아, 이것이 사람이 살만한 터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런 그 화전민의 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화전민의 터를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의 그 혹독한 탄압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혹독한, 말하자면 그 세금이란 게 뭐 있어요? 말하는 도지 말하자면 그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옛날에 도지를 주지요. 정상적인 도지는 한 10분의 1 정도, 말하자면 이제 10가마니를 수확을 하면 1가마니 정도를 주인에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도지인데,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의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10가마를 수확하면 뭐 2가마나 3가마, 혹독한 사람들은 거의 반까지도 뺏어갔다 그래요. 그러니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3분의 1 또는 거의 반에 가까운 정도를 걷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농민들이 살 수 없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은 과연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들이나 또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말하자면 그 소장농들을 위해서 생각해 줬나요? 주인이 그렇게 도지를 받아가고 나면 또 나라에서는 세금을 또 걷어들입니다. 조정 각 단위, 군단이나 뭐 지금으로 말하면 시단이나 여기서 각각 또 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러니 그 주인에게 주는 도지세 말고도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서 마을을 이루고 또 거기서 또 화전밭 일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 이조 시대의 역사 아닙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마을 곳곳에 좀 곡식이 넘쳐나고 풍요로우면 그 농사 짓는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니까 우리 조선조에도 말하자면 화전민들이 많았죠. 어찌 보면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관료들이나 조정의 그 말하자면 양반네들, 좀 지위 높은 자들은 어때요? 우선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농민들이나 상민들은 비단옷 입지 말아라. 비단옷은 양반들만 입는 것이다. 그 비단옷, 그 비싼 비단옷을 누구만 입었어요? 네? 양반들 외에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굶주려서 먹든 죽든 그 상관없이 그냥 무력으로 그냥 군인들을 갖다 대동해서, 그냥 군졸들을 대동해서 그냥 위협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의 관료들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곡식이 넘쳐나요.
넘쳐나고 재물을 쓰고도 남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냐. 이렇게 도둑질을 해서 사치를 즐긴다는 것은 이것은 도를 벗어난 행위다. 즉 도를 벗어난 행위란 덕을 행하지 않는 행위다 이 얘기입니다. 왜? 도와 덕은 함께 따라다니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이 장에서는 53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상의 도는 덕과 함께 도가 있는 자리는 덕이 있어야 그 덕은 도의 행위인데 덕의 행위가 없는 비참한 관료들이 국민들을 무시한 그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참 뭐예요?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뿐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유럽에서의 그 행위를 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각 가문으로 일종의 부족 국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중세 시대의 그걸 보면 그 가문마다의 그 이름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자기가 이제 여기 주인이다 그러고 이제 자기는 큰 아주 성을 쌓아서 성 안에서 이제 살지요. 왜?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그냥 그 양민들이나 농민들이 지은 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호의호식을 했던 거 아니에요? 중세 유럽에도? 그런데요. 우리가 여성들이 신고 있는 지금 하이힐 있죠? 빼쪽구두. 예전에 빼쪽구두라 그랬어요. 그 빼쪽구두가 생겨난 것에 대한 그 참 슬픈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자기들이 성의 주인이죠. 말하자면 성주 말하자면 이제 뭐 또 위로는 나라로부터 뭐 자기를 받아서 뭐 백작이다 자작이다 후작이다 공작이다 뭐 이런 자기를 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참 폼 잡고 사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연회를 많이 열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호의호식을 했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낮에 어느 참 높으신 분이 우리 오늘 연회 2시부터 하니까 와 참석해줘. 그럼 또 갑니다. 갔는데 또 거기서 또 들리는 소문은 오늘 저녁에 또 어느 분이 또 어느 대감이 또 말하자면 그 연회를 연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내가 낮에 가서 먹은 연회 음식이 채 소화도 되기 전에 또 저녁에 가서 이 연회 가서 음식을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개인 비서겠죠. 비서를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이 먹은 음식을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토해냅니다. 토해내. 그러니까 토해내는데 토해내는 자리가 따로 있나요? 그냥 창문 열고 그냥 웩 하고 그냥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급하면 변도 뭐 쉽게 뭐 똥 싸가지고도 그냥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 밖에는 바로 사람들 다니는 길인데 그 길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고약했느냐 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는 양반네들이 먹고 나서 음식물들을 갖다 버리질 않나, 토악질을 해내지 않나, 똥 싸서 집어 던지지 않나. 이래서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을 듣고 우리처럼 뭐 집신이나 고무신이나 최근 이름입니다만은 그 얕은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 오물을 묻으니까. 그래서
개발해낸 것이 뾰족한 구두를 신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즉, 뒷굽을 높여서 더러운 똥이나 그 음식물 그런 것들을 좀 덜 밟으려고 그런 신발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어느 사학자들이 말한 것을 내가 본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디라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정권의 어느 시대의 왕조라도 조정의 관료들이나 또 성주들이나 왕이나 또 우리나라의 양발들의 생활은 똑같았어요. 뭐 한치가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음식이란 목구멍에 넘어간 것은 다시 토해내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운을 차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음식이 들어갔다가 가만히 있어. 오후에는 저 대감집에서 또 나를 추천을 했는데 안 가면은 또 괘씸죄 걸릴지도 모르니 또 가야 되죠. 가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야지. 음식을 맛없이 깨질깨질 한다면 저거 내가 차린 음식인데 저게 왜 저러지 적당히 행동하지 이러면서 또 찍히지 않겠어요? 안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열심히 다 맛있게 먹어주고 얘기도 재밌게 해주고서 이래야 되기 때문에 먹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 그냥 갖다 토악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뭐 화장실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비서들은 조금 나은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는 요광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해가지고 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음식물이란 것은 목구멍에 넘어가면 다시 넘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맛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낮에 먹었던 것을 또 뱉어내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연회에 참석하고 아니면 또 깊은 밤에 연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새벽까지 그냥 말하자면 주지육림 속에서 그냥 참 살았던 것이 중세의 역사인데 그게 뭐 그 나라만 그랬겠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몽고도 그렇고 때때마다의 나라의 그 조정의 관료들은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며 살았지만 그것이 뭐예요? 백성들은 굶주림에 아사에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차별의 세계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를 행하게 한다면 즉 세상은 평등인데 차별의 세상을 들여다보자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평등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평등이죠, 평등.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 평등이거든요. 그런데 차별의 세상에는 뭐예요? 아니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는 것이 차별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있는 자들의 행위와 없는 자들의 행위는 다르죠. 그러한 것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느냐? 똑같은 사람이나 조종의 관료들이 생각은 내가 너희들 하층민으로 보는 농민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또 종들이나 부역을 하는 사람들 또 장사꾼들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정치권에 있는 관료들이 인종 자체가 너희하고는 다르다. 한 급수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과거의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제가 어느 그 정치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야당 생활하면서 그 숱한 사람들에게 참 자기의 그 말이 연설이 통해서 좀 존경받았죠. 예, 야당 인사로서는. 그런데 그 집안에는 떼거리가 없고 먹거리가 없고 돈이 없어서 말하자면 지하실방, 예, 지하실방이라고 하면 좀, 예, 우리가 이제 반지하 형태의 지하가 많죠. 왜냐하면 이 실상으로 창고 겸 전쟁이 일어나면 방호의 목적으로 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없는 사람들에는 하나의 살림살이 놀려두겠어요,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방을 꾸며서 반지하 방에 살면서 그 정치인이 고생을 했는데 세상이 어찌 된 건지 서서히 이제 바뀌어가면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그 말하자면 그 각 당의 그 지역 출신 아닌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명단에 들어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요,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 그날부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갖다 그냥 이것도 먹어보시오, 저것도 보시오, 무엇도 주고 무엇도 주고. 국회의원들 그 3일 만에 그냥 고래등 같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발표하고 3일 만에 30년 고생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그 3일 만에 강남에 있는 그 대저택을 사가지고, 네. 3일 만에 얼마나 많은 돈 번 거예요? 아, 이거 실제 싫어합니다, 싫어.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자기도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먹은 거 토해내고 또 다음 또 연회에 가서 또 참석해야 되니까 또 개워내고, 실상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러한 정신의 생각으로 살았다고 나중에 죽기 전에 실토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만 뿐이겠어요. 거기에 결탁되어지는 각 분야의 마다의 사람들 다 똑같이 위만 쳐다보고 그냥 아부나 떨고 아첨이나 떨고,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조금 이익을 내기 위해서. 세상은 평등의 세상입니다. 평등을 구하려면 도를 알고 덕을 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요.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욕심의 발로입니다. 세상은 명명백백한 것은 명분에서 어긋나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명분에 벗어난 행위와 명분에 벗어난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송장이죠. 산송장으로 봅니다. 왜? 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의 행위는 덕입니다. 덕을 모르고 자신만이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뛰어넘어서 월권을 해서 호의호식 한다는 것은 도에 어긋나는 일이고 덕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명분에 벗어나고 남에게 피해를 줄 때에는 그것은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죠. 누가 욕먹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3대의 인연이 엮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그 말은
내가 태어날 때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 부모님을 낳아준 부모님, 즉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3대가 엮여서 3대의 인연으로 태어나죠.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또 할아버지의 행위를 봅니다. 누가 보라고 하지 않아도 그게 자연히 입력이 되죠. 그러면 내가 세월이 지나서 또 결혼하고 장가 가면 또 누구? 내 자식이 생기죠? 예.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나의 부모님과 나를 중심으로 나의 자식과 요게 3대의 인연이 엮여지는 게 중년의 인연법입니다. 그러면 중년을 넘어 장년을 넘어서 말년 시기에 가면은 나도 이제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나를 중심으로 나의 아들, 자식과 자식의 자식인 손자가 3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나면 또 내 자식은 할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 손자는 또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대물림되는 3대 인연법의 원칙은 벗어나지 않죠. 그러면은 설사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3대조, 4대조의 어른들이 누구누구였고 무엇했다더라 하는 거 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사람들 다 알게 돼. 쟤는 누구누구 증손자야, 내 고손자야,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증조부나 고조부가 나와 3대의 인연을 벗어난 어른들이지만은 그분들이 남에게 착한 선행을 베풀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저 증조부님, 고조부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이러저러 이러한 일들 참 이게 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익을 줬어.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3대의 인연을 벗어나서 정조부나 고조부나 또는 방조부까지도 올라가더라도 저 집안은 저거 아주 못된 집안이야. 저거는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역적 집안이야, 친일파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3대, 4대, 5대를 지나간다고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있는 피해, 또 선행을 베풀었던 조상을 뒀던 자식들의 그 은혜로운 사랑의 눈길은 값으로 이를 헤아릴 수가 없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누구는 못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이 3대 인연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그 손자 거 임차 빌려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손자는 비참하게 된다고 나는 얘기해 줍니다. 왜? 손자나 그 밑에 증손자들은 잘못 살게 돼 있어요. 왜? 남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쟤네 아버지, 쟤네 할아버지는 어떤 놈이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잘 살 수 있겠어요? 못된 짓을 하면 몰라도 남의 거 떼어먹으려고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르지만 얼마 전만 해도 옛날에 그 보면 갯돈 가지고 야반도 튀어가지고 그냥 멀리 떨어져 가서 살고 그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그 자손들 잘 되는 건 없습니다. 단 그 자손들 중에서도 부모나 할아버지의 행위를 철저히 찬에 반성하는 자들이 나온다면은 또 그들도 잘 살 수가 있겠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잘못, 할아버지에 대한 잘못, 증조부님이나 고조부님이나 방조부님의 윗대 어른들의 잘못을 누군가는 꼭 참회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겠죠.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 세상도 어찌 보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름 하나 짊어지고 가는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를 구하면 평등의 세상을 구하는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욕심으로 남을 험담하고 또 남에게 욕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잘될 일이 없죠. 지금에야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늘과 땅에는 천라지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하늘과 땅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오이 우이야 우이야 흠 흠. 잘하고 있나? 보자.